소설이지만 시를 읽는 듯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 뼈가 있는 필력. 우리가 사는 모습을 때로는 사실적으로, 때로는 낭만적으로, 때로는 풍자적으로 그려내는 우리의 영원한 청년 작가 박범신 작가님. 작가님과 함께 문학도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작가님의 소신 있는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영원한 청년 작가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기다렸던 분입니다. 박범신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젊은 층부터 나이 있으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네. 그 인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새 봄이에요. 아마 다시는 겪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2016년 아름다운 봄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제가 이 길을 오면서요. 이 네. 탑정호가 또 옆에 이렇게 쫙 보이더라고요. 네, 네, 네. 굉장히 멋졌는데 네. 혹시 작가님께서도 이쪽에 와서 굳이 집필을 하신 이유가 혹시 네. 탑정호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 또 생각이 여기에 드는데요. 자리 잡게 된 것도 호수 때문이지요. 이 실록이 너무 아름다울 때예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답죠. 이 나무들하고 물이 어울려 있는 모습이 늘 너무 좋아서요. 제 가슴에 이 방해벽이 다 무너지고 자연이 시시각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느낌. 네, 또 제가 예전에 소금이라는 책을 읽어봤을 때도 네, 이 탑정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작가님께서 또 애정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네. 고향의 어머니와 같은 느낌을 탑정호를 보면서 봤죠. 제가 소설 소금에도 제 소설의 화자가 이 탑정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곳으로 나와요. 이 마당은 소소한 풍경이라는 소설에서 나오고요. 유리라는 최근에 연재하는 소설도 사실은 이 일대의 청년이 만주로 가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여기 살면. 그래서 탑정호가 늘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포털에서도 유리라는 그 소설이 굉장히 화제가 또 돼가고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유리라는 소설은 20세기 이제 1930년대 이후 난민으로 떠도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주, 중국, 타이완, 일본 그리고 한국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가 배경인 소설인데요. 매우 스펙타클하고 또 슬프고 가슴 아픈 우리들의 역사를 쉬운 옛날 이야기처럼 풀어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팬들과 길을 걸으면서 소통을 또 하시잖아요. 네.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또 팬클럽 이름이 와사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네. 뭘까요? 와사등은 와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대 노릇을 하겠다 해서 일종의 팬클럽이죠.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동행. 네, 이 반려동물. 와사등도 동행인데. 근데 제가 작가님께 작가님 고향이 강경이라고 또 들었어요. 아닙니다. 연무대입니다. 아, 연무대. 원래는 네. 연무대고 강경에서 성장했죠. 아, 성장을 하시면서 왜 예전에는 누렁이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랬잖아요. 아, 예. 혹시 생각나는 반려동물 있으신가요?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가슴 아픈 네. 기억도 많고 그래서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저 뒤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요. 네. 금붕어를 기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금붕어가 자꾸 없어져요. 지금까지도 비밀이에요. 이 고양이가 잡아가는 건지 네. 뭐 이렇게 다른 짐승이 있는 건지 정말 늘 그 금붕어가 사라질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처로운데 지난 겨울에는 금붕어가 한 80여 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네. 수족관에 옮기는 걸 안 옮겼어요. 네. 그게 막 얼음이 두껍게 얼어가지고 그 5명의 군보가 겨울 내내 얼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죠? 봄에 얼음이 다 풀리니까 5명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5명의 금붕어가 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아마 거의 뭐 연못이 두껍지 않으니까 밑에까지 얼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어디 진흙 속에서 긴 겨울을 견디고 살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거지요. 뭐 금붕어 이야기가 아니래도 제가 키우다가 천수를 다해서 죽은
강아지도 여러 마리 있었고 요즘엔 개는 안 키웁니다. 네. 제가 하늘이라고 진돗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네. 한 12년 살다가 제 품에서 죽었거든요. 몇 년 전에. 상처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나 강아지는 안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서울에 내가 사는 집에 가면 고양이가 우리 베란다에 몇 마리씩 와 있어요. 나는 어디서 사는 고양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양지바른 곳이라 와 있고 이 집에도 매일 고양이들이 와요. 그래서 음식 남은 것은 제가 버리지 않고 저쪽 밭에다가 이렇게 펼쳐 놓지요. 들고양이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굳이 뭐 반려동물이라고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모든 생명은 같은 친구예요.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서로 뭐 인터넷이니 해서 소통은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왜 우리는 더 고독할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의 의미도 훨씬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금붕어를 또 생각하시면서 생명이 갖는 에너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슴 깊이 와닿는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반려동물들을 해코지하고 또 유기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너무 세상이 경쟁 일변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삶이 주는 강력한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젊은 날 논산을 떠날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중내 사내에도 지금은 굶주리는 사람도 적어졌고 좋아졌는데 과연 좋아진 것만큼 사랑도 더 깊어지고 넓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이 개발의 연대를 거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인간성을 잘 지켜내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만큼 성공했다는 생각은 안 들죠. 결국 반려동물이나 동물 학대의 문제도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람살이 속에서 희망이 많아지고 비전이 생기고 내일의 꿈이 강하면은 나는 그렇게 동물 학대하는 일 안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삶이 더 풍부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로의 이행 이것이 전제돼야만이 뭐 동물 학대했다고 해서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꿈이 뭐 가까이 있고 한다면은 저절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그 책을 집필하실 때 우리 반려동물을 또 소재로 한 그런 책도 집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제 그 카카오에 연재를 하거든요. 네. 내가 그 유리라는 소설을 네. 그 소설에서 이 떠도는 남자에게는 항상 동물이 있습니다. 네. 최초로 관계를 맺는 건 산으로 도망쳐가지고 은여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죠. 동물하고 우리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주로 넘어간다면 원숭이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구렁이하고 관계를 맺어서 항상 마스코트처럼 내 주인공 옆에는 다른 동물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원은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불교의 윤회설을 떠올리지 않아도 모든 동물도 특별한 서열로 묶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모든 생명은 근원적으로 공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따로 붙일 것 없이 우리의 이웃, 우리 친구일 수 있죠. 그래서 유리라는 소설에 계속해서 그 반려동물이 친구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를 이 앞마당에도 좀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여기 있지 않을까 와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삽살개를 하나 키웠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서울에 가서 나흘씩 일주일씩 안 올 때가 있어요. 얘가 정신 질환에 걸리더라고. 고독해가지고. 사람이나 짝을 맺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짐승이나 못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더 고통스러운 고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풀고 나가서 이 주변 사람들 그 카페나 이런 데로 가고 그래서 저한테 서울로 전화 오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관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동물에게 그것도 동물 학대더라고. 상월 쪽에서 공무원 하시는 분인데 정말 아이들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그런 가정에
할 수 없이 입영 보냈죠. 오늘따라 이 작가님 집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더욱더 정감 있게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가끔 새가 네. 이 유리창을 구별 못하고 유리창에 부딪혀서 기절해 있거나 죽은 새를 보게 될 때 가슴 아프죠. 저쪽에는 새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죽거나 한 새들을 묻어주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가슴 아프면 그런 거지. 아, 원래 이게 새 길이었는데 꼭 내가 집을 지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원래 내가 지은 집은 아닌데, 그래서 새들 아침에 눈 뜨면 새들 소리가 막 들리니까 너무 좋죠. 근데 가끔 그렇게 또 유리창을 구별 못하고 와서 죽는 새들이 있어서 가슴 아픈 일도 생기고 그러죠. 네. 참 가슴이 저도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에도 작가님께서 이렇게 집필하셨던 책을 또 손수 친필 사인해 주셔서 네. 저희가 그 책을 소중히 받아서 네. 이 유기동물 돕는 데 좀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네. 예. 지금에서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잊어버렸어요. 예. 네,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유기동물들이 또 작가님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신 걸로 네. 아마도 지금 열심히 또 뛰어다니고 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웃에는 유기돼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독거노인들이 저 지하 세방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는 일 없이 혼자 살고 있어요. 이 독거노인들에게는 평균 그 통계를 보면 약 3.5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의 성장한 자식들이 어디선가 살고 있는데, 그 노인들은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오는 분이 없죠. 그야말로 유기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소중하고, 아울러 소외되어 있는 이웃 사람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이렇게 깊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동행이요, 이 유기동물만 돕자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을 이어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거든요.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까지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또 작가님의 말씀처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해서 너무 모든 생명에 서열을 붙이는 지난 반세기였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도 100만 원짜리냐 10만 원짜리냐 10,000원짜리냐 공짜로 얻어왔냐에 따라서 주인이 사료가 달라진다고,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비싸게 준 강아지는 더 비싼 사료를 먹이고, 그냥 얻어온 강아지는 그냥 저기다 뒷방에 놓는, 이거 자체가 유기지. 생명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말하지만 모든 생명은 특별한 서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에 1, 2, 3이라는 서열의 패착을 붙여놓은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열을 지우고 모든 생명은 공평하다고는 인식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네. 생명의 서열 없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 파이팅하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유리라는 소설을 카카오 페이지에 쓰고 있는데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썼던 소설하고 스타일이 매우 다르고요. 또 우리 무거웠던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젊은이들에게 읽히고 싶어서 쓰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름까지는 그 소설을 열심히 할 거고요. 특히 그 소설은 대만, 타이완하고 한국어 동시에 연재해요. 그래서 타이완의 젊은이들도 읽고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청년 작가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법적 노인의 반열에 들어있지만은 작가로서 소설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청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시간이 주어질 때까지 정말 청년 작가처럼 열심히 현역으로 살고 싶어요. 현역 작가가 되는 게 죽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현역 작가로 활동하는 걸 독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되 혼자 걷고 혼자 걷되 함께 걷는 방식으로 저는 늘 걷습니다.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가치를 제목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동행 파이팅이에요.